일단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해볼까요? 네, 저는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는 연필로 필기를 하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걸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연필로 필기한 부분을 지우고 나서 다시 볼펜으로 그 부분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고 수업한 부분을 바로 다시 복습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양치기. 그쵸. 일단은 어려운 문제는 많이 풀어봐야 푸는 방법도 생기고 이러더라고요. 뭐 유전 같은 거라던가 이런 거는 일단 많이 풀어봐야 돼요. 많이 풀어봐야 뭐 방법도 생기고 뭔가 보이고 이러잖아요. 막 저는 물리가 또 안 풀리는 거예요. 너무너무 안 풀려가지고 문제집 5개를 풀었어요. 많이 푸셨네요. 한 3달 만에. 혹시 그럼 상윤 씨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? 저는 일단 공부를 하기 전에 정리 노트를 먼저 작성을 했어요. 정리 노트를 작성하면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.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더 새롭게 추가해야겠다 하는 부분들은 처음에 적었던 정리 노트에 살들을 붙여 나갔습니다. 저도 쓰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 많이 썼었는데 처음에는 노트 정리하는데 집중하다 보면은 공부한 느낌은 많이 나는데 어느새 보면 손만 쓰고 있고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한 번에 정리할 분량을 작은 개념으로 좀 나누어서 책을 보면서 쓰는 게 아니라 개념책을 덮어놓고 제가 기억하는 내용으로만 백지에다가 쭉 써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. 그렇게 하고 책을 다시 펴서 제가 빠뜨린 내용이나 틀린 내용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다른 색으로 채워나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그렇게 정리한 거를 또 여러 번 다시 보면은 자연스럽게 복습도 되고 좋더라고요. 보통 시험은 며칠 전부터 준비하셨나요? 저는 시험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요. 왜냐면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을 복습할 시간도 필요하고 한 달 전이면 아직 시험 보면 다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다음 내용도 여러 번 보기 위해서는 좀 오래 전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3주를 해봤는데 그게 저한테는 조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딱 2주로 잡고 2주 동안 할 공부를 우선 계획을 다 세우는 다음에 그게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공부할 때 자극도 되고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. 보통 시험 준비하실 때 며칠 전부터 준비하셨어요? 저는 좀 길게 한 달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. 제가 짧게 한 2주 정도 공부를 해봤는데 그러면 공부도 잘 안 되고 이게 시험이 곧 다가온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기 때문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요. 저는 그래서 3주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. 보통 시험 범위가 3주 정도 전부터 공지되기 시작하고 또 너무 일찍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면 공부했던 걸 까먹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3주가 가장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. 시험 기간에 잠은 어느 정도 자셨나요? 저는 6시간 정도 매일 잤고요. 시험 기간일 때 더 잠을 줄이고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잠을 늘리는 그런 것보다는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고정하는 것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밤새는 거를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데 그 밤을 새면서 그 밤에 얻는 시간 이득보다 그 다음날 여파로 인해서 피곤해서 나타나는 집중력 저하로 인해서 나타나는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그래서 저는 밤새는 거를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맞아요. 저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. 또 이게 또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잠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엄청 졸리잖아요. 맞아. 막 내가 적고 있는데 글씨 막 흩날려지고. 네. 그럼 그때 어떻게 했어요? 저는 뭔가 졸린 상태면 진짜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10분이라도 더 자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엎드려서 자고 일어나서 공부를 했던 게 저는 오히려 잠을 참는 쪽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복도에 나가서 추운 데서 공부를 한다든지 일어서서 뒤에 키다리 책상이 있어서 그런 데서 서서 공부하고 물을 옆에다가 큰 통을 갖다 놓고 졸릴 때마다 마신다든지 하면서 잠을 6시간은 꼭 자는 대신에 나머지 깨어있는 시간에는 공부에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또 공부하는 장소도 사람마다 엄청 다르잖아요. 맞아요.
혹시 어디서 하셨어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장소에서 했던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대학교 와서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또 수험 생활할 때는 저 또 따로 독서실을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던 이유가 저는 아무래도 집이라는 공간이 좀 제가 편하게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 또 효율이 낮고 딴짓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쵸,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. 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에서 공부하는 편이었는데 제 엄마가 그래서 방을 2개를 만들어 주셨어요. 찜질방이랑 공부방이랑. 근데 또 저는 독서실을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자꾸 미어캣이 돼요. 누구 들어오면은 자꾸 보고 있고 저 사람 뭐 하나 보고 있고 이래가지고 맞아요. 집에서 그냥 가만히 불 꺼놓고 스탠드만 켜놓고 그것만 봤었어요, 혼자. 서윤 씨는 공부를 어떻게 했죠?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일주일 전부터 학교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. 학교 기출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출제 스타일이나 아니면 뭐 문제 유형 같은 거를 잘 알 수 있어서 실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예측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학교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방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. 기출 문제도 중요하죠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 과목을 다 펴놓고 그거를 어떻게 순차적으로 다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같이 봤던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그렇게 하면은 과목마다 연관을 시킬 수 있더라고요. 대표적인 예가 물리의 전기랑 생물의 신경계 아니면은 그런 또 이온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. 이러면서 연관시키면서 공부하면 저는 되게 연결도 되고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공부도 잘 되더라고요. 네, 저희가 공부했던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어요. 이미 나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고 나도 내일 이렇게 공부해볼까?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각자 자기한테 맞는 그런 공부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쵸,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. 어쨌든 저희는 저희가 공부했던 방법을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. 이 방법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직 공부 방법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도 얼른 공부 방법을 찾으셔서 성적이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도 정말 바라보겠습니다. 화이팅! 파이팅! 다 같이 화이팅 하시고 안녕. 안녕. 공부 열심히 하세요.